위험한 거래. 현금 입금했는데 한 해 3만 명 국세청 조사받았습니다. 왜일까요?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이건 실화입니다. 하루 평균 80명 단지 현금을 입금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청에 전화를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중엔요, 사업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입금한 그 현금 1천만 원,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2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손자 대학 합격 축하로 용돈 500만 원을 은행에서 손자 통장에 넣어줬어요. 3일 후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최근 입금하신 500만 원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손자 용돈인데 왜?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현금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위험신호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 현금 2천만 원 이상 보관 중. 두 번째는 최근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입금. 세 번째는 며칠에 걸쳐 500만 원씩 나눠 입금. 네 번째는 가족명의 통장에 큰돈 이체. 다섯 번째는 사업 정리로 받은 현금이 있음. 여섯 번째는 부동산 거래에서 현금 사용. 하나라도 해당되면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제는 세대별로 위험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0대 위험신호입니다. 사업 적리금, 명예퇴직금을 한꺼번에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돈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국세청 컴퓨터는 그걸 모릅니다. 다음으로 60대 위험신호입니다. 퇴직금으로 자녀 결혼자금, 손자 교육비를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위험해요. 특히 가족 명의를 돌려가며 주면 더욱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70대 이상 위험신호입니다. 집에 모아둔 현금을 은행에 맡기려다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금리가 올랐으니 정기예금하자 했다가 국세청 전화를 받죠.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거대한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돈 감시 시스템입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하면 자동 신고됩니다. 은행 직원이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알아서 신고해요. 그럼 999만 원씩 나눠서 하면 되겠네? 잠깐. 이게 바로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두 번째는 수상한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1,000만 원보다 적어도 패턴이 이상하면 신고돼요. 900만 원씩 이틀 연속 입금, 500만 원씩 일주일 연속 입금, 여러 은행 분산 입금 같은 경우 말이죠.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사람이 뭔가 숨기려고 한다 판단하거든요. 실제 감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 씨 65세 할아버지입니다. 식당을 정리하며 받은 8천만 원을 900만 원씩 10번 나눠 입금했어요. 일주일 후 국세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 씨 58세 아주머니입니다. 남편 사업자금 5천만 원이 필요해서 자기 명의로 대출받아 남편 통장에 넣어줬어요. 부부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세무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 씨 73세 할머니입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모아둔 1억 원을 발견하고 상속받은 거니까 당당히 입금했는데 상속신고를 안 해서 문제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간단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돈 세탁하고 세금 안 내려고 꼼수 부리니까 국가에서 모든 현금 거래를 감시하는 거예요. 문제는 선량한 시민도 똑같이 감시받는다는 겁니다. 이 감시 시스템의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감시 시스템은 컴퓨터가 운영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모든 현금 거래를 감시해요. 둘째, 금액을 나눠 입금한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요. 셋째, ATM, 인터넷 뱅킹, 창구 상관없이 현금이 움직이면 다 기록됩니다. 넷째, 가족명의 빌리기도 위험합니다. 오히려 더 의심받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완벽한 해결책을 공개합니다.
국세청 연락을 미리 피하는 방법부터 연락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 대처법까지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면 현금 거래 걱정의 90%를 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국세청의 레이더에 걸리는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바로 쪼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1000만 원이 기준이니까 900만 원씩 나눠서 넣으면 되겠네? 이게 바로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최 씨 67세 어르신 이야기예요. 식당 20년 운영하고 정리하면서 8천만 원을 받았어요. 한 번에 넣으면 걸린다던데 해서 9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입금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만에 국세청에서 전화 왔어요. 은행 컴퓨터가 이런 패턴을 학습해 놨거든요. 이 사람이 기준 금액을 피하려고 일부러 나눠서 넣는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가족명에 돌려막기입니다. 내 명의로 하면 세금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아내 명의로 하자. 자식 통장에 바로 넣으면 증여세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 형님 명에 거쳐서 주자. 이런 생각 정말 독이 됩니다. 박 씨 62세 아저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증여세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본인 통장에서 아내 통장으로, 아내 통장에서 형 통장으로, 형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냈어요. 3개월 후 국세청에서 연락 왔어요. 자금 은닉 의심 거래로 신고되었습니다. 라고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의심받아요.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여러 은행 분산 작전입니다. A은행에 300만 원, B은행에 300만 원, C은행에 300만 원. 이러면 각 은행에서는 모르겠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은 모든 은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돼요. 김 씨 59세 사업자 이야기예요. 사업 정리하면서 1억 원이 생겼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10개 은행에 나눠서 1000만 원씩 입금했어요. 같은 날 10개 은행 다 다녀서요. 결과는 하루 만에 신고됐어요. 동일인이 같은 날 다수 은행 이용, 자금 세탁 의심. 모든 은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잘못된 처리로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모든 게 달라져요. 첫 번째 단계는 절대 즉석에서 답하지 마세요. 전화 받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연락드리면 될까요? 하면 되고요. 반대로 잘못 대응하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 그게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이것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세금 내고 끝내면 안 되나요?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정확히 무엇을 묻는지 파악하세요. 국세청 담당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느 날짜, 어느 계좌, 얼마 금액에 대한 문의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답변하면 되나요? 담당자 이름, 연락처, 부서도 꼭 메모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개와 모범 답안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입니다. 모범 답안은 이렇게 하세요. 몇 년도 ABC 회사 퇴직금입니다. 관련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또는 사업 정리금입니다. 또는 상속금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나눠서 입금했나요? 입니다. 모범 답안은 한 번에 큰 금액 입금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나눠서 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족 명의는 왜 사용했나요? 입니다. 모범 답안은 증여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실전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전화를 받았을 때입니다. 잘못된 대화는 이래요. 아이고, 왜 저한테 전화를?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대화는 이래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내용 확인하고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어느 거래에 대한 문의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 상황은 서류 제출할 때입니다. 잘못된 방법은 서류를 마구잡이로 많이 제출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요청받은 서류만 정확히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상황은 세무서 방문할 때입니다. 잘못된 태도는 혼자 가서 즉석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는 세무사와 함께 가거나 미리 상담받고 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국세청 연락을 피하는 완벽한 예방법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초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예방법은 월별 현금관리 달력 만들기입니다. 김씨 64세 할머니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집에 있는 현금 5천만 원을 1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입금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달력에 이렇게 적었어요. 1월에는 500만 원을 생활비 통장으로 입금, 3월에는 800만 원을 적금 통장으로 입금, 6월에는 700만 원을 의료비 통장으로 입금, 9월에는 600만 원을 여행자금 통장으로 입금, 12월에는 나머지 금액을 입금. 포인트는 뭐냐면 매달 하지 않는 것, 금액을 다르게 하는 것,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에요. 결과는 1년 동안 아무 연락 없이 안전하게 끝났어요. 두 번째 예방법은 사전고지의 이점입니다. 이건 정말 효과적이에요. 은행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일 퇴직금 3천만 원 입금하러 갈 예정인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은행 직원이 이렇게 답해줘요. 퇴직 증명서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날 가서도 이렇게 말해요. 어제 전화드린 김아무개입니다. 퇴직금 입금하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 직원이 의심거래 보고를 거의 안 해요. 미리 알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예방법은 서류를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큰 금액 입출금할 때는 항상 출처증명서를 챙기세요. 퇴직증명서, 사업정리증명서, 상속서류 등 말이에요. 네 번째 예방법은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최대한 줄이는 게 최선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 용돈 500만 원을 줄 때 안 좋은 방법은 현금으로 주거나 부모가 직접 자녀 통장에 입금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부모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이체하는 거예요. 메모에는 생활비라고 적어주세요. 이체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남아요. 나중에 증여신고할 때 증빙서류가 되죠. 다섯 번째 예방법은 현금 대신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체크카드 많이 쓰시죠? 현금 대신 체크카드를 더 활용해 보세요. 병원비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의료비 공제가 적용돼요. 시장에서 장보기는 현금 영수증보다 카드가 더 편해요. 경조사비는 계좌이체나 카드로 하면 기록이 남아요. 실제 성공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사례는 박씨 69세 할아버지예요. 사업 정리로 받은 1억 2천만 원을 2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입금했어요. 매번 사전 고지하고 서류 준비해서 한 번도 연락 안 받았어요. 두 번째 성공 사례는 최씨 74세 할머니예요. 남편 상속금 8천만 원을 상속신고 먼저 하고 6개월에 걸쳐 나눠서 입금했어요. 세무서에서 오히려 모범적으로 하셨네요. 칭찬받았어요. 세 번째 성공 사례는 김씨 61세 부부예요.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자녀들 결혼자금을 마련했어요. 증여신고 먼저 하고 계좌 이체로 처리해서 깔끔하게 해결했어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현금 거래는 모두 감시받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둘째는 쪼개기, 분산하기는 더 위험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셋째는 사전 준비가 99%입니다. 서류, 계획,
가족 상의가 중요해요. 넷째는 연락 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차분히 대응하면 됩니다. 다섯째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이 내용을 아신 여러분은 이미 95%는 안전해지셨어요. 실제로 국세청에서 연락받는 분들 중에 99%는 단순 확인으로 끝나요.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일주일 안에 해결됩니다. 나머지 1%도 세무조사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 추가 세금 조금 내고 끝나죠. 가장 중요한 건 알고 있다는 것 자체예요. 모르고 당황해서 실수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시니까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되는 내용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적어주세요. 가족들과 공유도 꼭 해주세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